여러분, 혹시 요즘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혈압이 걱정이니 소금은 무조건 끊어야지. 저염식이 좋다니까 아예 싱겁게, 아니 거의 소금을 안 먹고 있어. 그런데요, 만약 최근 들어 기운이 없고, 어지럽고, 입맛이 뚝 떨어지고, 다리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 자주 든다면 한 번쯤은 돌아보셔야 합니다. 혹시 소금을 너무 과하게 줄이고 계신 건 아닌지 말입니다. 실제로 최근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여러 연구에서는 나트륨을 지나치게 제한한 그룹에서 저나트륨 혈증, 즉 혈액 속 나트륨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낮아지는 문제가 적지 않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70세 이상에서는 가벼운 저나트륨 상태만으로도 낙상 위험이 증가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무서운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닙니다. 다만 무조건 적게가 항상 정답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제가 상담 현장에서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간을 거의 안 해요. 국도 맹물처럼 먹어요. 그런데도 몸이 자꾸 처지고 어지럽고 입맛이 없다고 하소연하십니다. 열심히 건강을 챙기려는 노력인데 오히려 몸이 더 힘들어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실제로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68세 김 어르신입니다. 고혈압 진단을 받은 뒤로 겁이 나서 소금을 거의 끊었습니다. 김치도 물에 헹궈 먹고 된장국도 안 드셨습니다. 이제 건강해지겠지. 그런데 몇 달 지나자 이상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자꾸 어지럽고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멍했습니다. 걷다가 균형을 잃을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병원 검사에서 특별한 이상은 없었지만 혈액 속 나트륨 수치가 경계선 아래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우리 몸에서 나트륨은 단순히 혈압을 올리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나트륨은 몸속 수분 균형을 잡아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치 국물의 간을 맞추는 소금처럼 우리 혈액과 세포 사이의 균형을 유지해주는 존재입니다. 너무 많아도 문제지만 너무 적어도 문제입니다. 몸속을 하나의 큰 수조라고 생각해 보세요. 나트륨은 그 수조 안에서 물이 어디에 얼마나 있어야 하는지를 조절하는 밸브와 같습니다. 이 밸브가 지나치게 닫혀버리면 물이 엉뚱한 곳으로 쏠리거나 부족해지면서 세포가 붓거나 기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뇌세포는 이런 변화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어지럼증, 집중력 저하, 심하면 의식 저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최근 5년 사이 발표된 노인 대상 연구들을 보면 고령층에서 저나트륨 상태는 낙상, 골절, 인지 기능 저하와도 연관성이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장은 나트륨을 조절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동시에 이뇨제 같은 약을 복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기에 과도한 저염식까지 더해지면 균형이 무너지기 쉽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의외로 답은 단순합니다. 완전한 금지가 아니라 적정한 조절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하루 나트륨 섭취를 약 2000mg 이하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소금으로 환산하면 약 5지 정도입니다. 완전히 안 먹으라는 게 아닙니다. 과하게 먹지 말라는 뜻입니다. 왜 적정량이 중요할까요? 나트륨이 적정 수준으로 들어오면 혈액 속 삼투압이 안정되고 신경과 근육이 정상적으로 작동합니다. 신경신호는 전기신호와 비슷합니다. 이 신호가 제대로 흐르려면 일정한 농도의 전해질이 필요합니다. 나트륨은 그중 핵심입니다. 너무 부족하면 전기선의 전압이 떨어진 것처럼 신호 전달이 둔해집니다. 그래서 무기력, 근육 경련 심하면 혼돈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하면 좋을까요? 우선 국물은 반만 드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김치는 물에 헹구기보다 양을 줄이고 천천히 씹어 드시는 게 낫습니다. 간을 아예 안 하는 것보다 소량의 천일염이나 된장을 활용해 자연스러운 간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지나친 싱거움이 꼭 건강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하나, 땀을 많이 흘린 날에는 수분만 과하게 드시지 마세요. 물만 계속 마시면 혈액 속 나트륨 농도가 더 희석될 수 있습니다. 이런 날은 음식으로 적절한 염분을 함께 보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부전, 만성 신장질환, 중증 고혈압 환자분들은 염분 조절이 훨씬 더 엄격해야 합니다. 이뇨제를 복용 중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 후 섭취량을 정하셔야 합니다. 스스로 판단해 갑자기 늘리거나 줄이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다시 김 어르신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김 어르신은 상담 후 식단을 조금 바꿨습니다. 국은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하루 한 끼는 적당한 간이 된 반찬을 포함했습니다. 물은 갈증이 날 때 적당히 드셨고 무조건 많이 마시지는 않았습니다. 몇 주 지나자 어지럼증이 줄고 아침 기상 시 머리 맑음이 달라졌습니다. 여기에 더해드리고 싶은 습관이 있습니다. 하루 2030분 가벼운 걷기입니다. 걷기는 혈액순환을 돕고 신장의 조절 능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최근 연구에서도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이 전해질 균형 유지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또 충분한 수면은 호르몬 균형을 안정시켜 수분과 나트륨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결국 핵심은 이것입니다. 너무 많이도 너무 적게도 아닌 균형입니다. 건강은 줄이기만 한다고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은 정교한 저울과 같아서 한쪽으로 과하게 기울면 다른 쪽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혹시 지금도 나는 거의 무염식인데 하고 계신가요? 오늘 저녁 식사부터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과하지 않게, 하지만 지나치게 두려워하지도 않게. 몸의 신호를 살피면서 조절해 보세요. 여러분의 노년은 불안 속에서 보내기엔 너무 소중합니다. 조금만 균형을 맞춰도 몸은 생각보다 빠르게 안정을 되찾습니다.